버닝닷컴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그 비대면 시대에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 수칙 개인 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정보보호 실천 수칙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이런 것들이 그 포스터로 많이 이렇게 좀 제공이 되고 인식 제고를 시키려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잘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뭐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뭐 이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죠? 예, 들어오고 이렇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이쪽에 관련돼 업무에 관련돼 있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실천 수칙을 명시를 하더라도 잘 와닿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포스터 하나 붙어 있구나 뭐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있으면 정말 중요하구나 저렇게 10가지를 정부나 관련 전문 기관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정보 보호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비대면 시대에 정보 보호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죠. 그런 차원에서 정보 보호 실천 수칙 개인편 포스터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뭐 보안에 평상시에 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정말 중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취급자로서 혹은 그 임직원으로서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나 하나로 인해서 조직에 어떤 큰 피해를 끼치고 조직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보호 실천 수칙에 대해서 10가지를 지금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환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하게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 수준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어떤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OS와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의 정품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언급해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아마 1번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해야만 그 취약성이 발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패치가 됩니다. 그죠? 패치. 우리가 계속 패치를 한다는 건 수정 보완해서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가능하면 그 운영체제하고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워드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기타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이 1번 순위입니다. 예, 이것만 잘해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80~90%는 대부분 이런 정보 보호를 잘 준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신 버전이 아닌 과거 버전이라든지 어떤 옛날 버전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그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정품. 왜냐면은 정품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P2P 사이트를 통해서 정품이 아닌 신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안에 악성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어떤 트로이 목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OS와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의 정품을 사용을 해 주세요라고 1번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자, 2번. 자, 비밀번호는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 여기 뭐 예시로 1Q2W324R 이렇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돼 있는 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런 거 딕셔너리 어택이라든지 뭐 브루트 포스 어택
조금 어려운 얘기죠. 딕셔너리 어택은 뭐냐면 사전 공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사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무작위로 대입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축출해내는 그런 공격 기법입니다. 그리고 뭐 브루트 포스 공격은 무작위로 그냥 사전은 아니지만 그냥 무작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비밀번호하고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됐거나 뭐 명사형이라든지 뭐 숫자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밀번호를 굉장히 쉬운 비밀번호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밀번호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조금은 나름대로의 비밀번호를 좀 설정하는 그런 규칙을 만드셔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비밀번호를 사용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증 절차 1+1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증 절차, 우리가 보통 인증 절차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가장 쉬운 인증 절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이디하고 이번에 나온 거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데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 가입을 하면서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셨을 때에 뭐 큰 어떤 조직이라든지 큰 포털이라든지 큰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에 관련해서 잘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저 중소 업체라든지 이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잘 보호해주지 못하는 곳에서 만약에 패스워드가 유출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증 절차에 투팩터 인증이나 투채널 인증이라고 해서 하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플러스 나머지 뭐 OTP라든지 기타 뭐 일회용 패스워드 아니면 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더 조금 약간 번거롭긴 하죠. 예, 보안하고 편리성은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즘은 한 이중 인증 2번 정도 인증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인이 그래도 뭐 안전하게 좀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이트에서 설령 해킹이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이트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증 절차가 제공되는 곳은 1+1 이중으로 되는 곳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카톡, 문자, 이메일은 바로 삭제해 주세요. 수상한 카톡, 이메일, 문자. 예를 들어서 뭐 URL이 약간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싸한 경우가 있죠. 예, 뭐 이벤트 당첨 문자, 굳이 나한테 이벤트 당첨되는 문자를 나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뭐 이런 그 혜택이 되는 이런 문자를 주는데 최근엔 이것들도 수법이 교묘하게 돼서 나의 업무와 관련된 것, 또 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런 문자를 보내서 심리적으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제 문자나 카톡, 수상한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거 그냥 왔네라고 하면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신뢰된 곳에서 온 곳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특히 문자 같은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피싱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수상한 메일을 보내서 그 다음에 수상한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보보호 이런 실천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셨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기회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섯 번째, 그 유사 웹사이트
쇼핑몰 이용은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 웹사이트 쇼핑몰 이용은 주의해 주세요. 중요한 로그인 및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올바른 URL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URL이라고 있죠. 도메인에 이렇게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URL이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www.naver.com 이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도메인 URL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약간 좀 유사하게 비슷하게 뭐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든지 A를 O로 바꿨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착각을 해서 접속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정보보호 실천 수칙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식 마켓에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신뢰되어 있는 공식 그 앱 마켓에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쪽에서 받거나 공식 마켓이 아닌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연락처라든지 사진, 인증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된 곳, 공식되어 있는 앱 다운로드 공식 마켓에서 다운받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7번째,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형 와이파이 사용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요즘은 뭐 그래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드물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데이터 용량이 크게끔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개형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비밀번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서 그런 그 액세스 포인트를 외부로 노출시켜서 요런 그 공개형 비밀번호가 없는 부분들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고 하는 패킷들을 잡아서 스니핑 같은 형태로 패킷을 분석하고 악성 코드를 보거나 악성 코드를 집어넣거나 혹은 지나가는 패킷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형 와이파이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보보호 수칙, 실천 수칙에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공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충전 시에 데이터 유출을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공용 환경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넣어서 충전할 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해외 여행 시에 의심스러운 공용 USB 충전기 사용은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USB 충전 포트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충전소라고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놓고 그때에 충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충전용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용도로 가짜용 충전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정보보호 실천 수칙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기기를 구매 사용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업데이트 현황이라든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기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성이 발견됐을 때 그 취약성을 수정 보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이렇게 공급해 주고 이런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만 보시고 구매하거나 사용하기보다는 이러한 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어떤 취약성이 발견됐을 때 빨리 업데이트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 자동 업데이트가 되든 이런 지원이 되는 제조사의 어떤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보보호 실천 수칙 9번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항을 보시면 백신 프로그램을 실시간 보호로 착용하고 자동 업데이트를 꼭 접종하세요. 여기서 뭐 약간 의인화된 용어를 했네요. 뭐 착용과 뭐 접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계속 활성화 시켜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 백신 뭐 이런 형태가 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좀 더 안전한 정보 보호를 하실 수 있는 개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시대에 지켜야 될 정보 보호 실천 수칙 개인편 10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